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청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조 운영총칙으로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계획이며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응급복구를 통한 시민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6억 1,973만 4천 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21억 9,265만 4천 원이고 2023년도 지출액은 8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3,238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8조 융자금 미회수권과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49조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총 23년도 총 수입은 158억 1,238만 8천 원이고 총 지출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50조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136억 1,973만 4천 원이고 일반 회계 전입금 21억 965만 8천 원이고 이적 수입은 8,300만 원으로 총 금액은 158억 1,23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970만 원 70만 7천 원이 일반 회계로 증가하였습니다. 51조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홍보 및 재복구 임차료로 2천만 원을 재난 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 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재난관리 홍보 및 방재 예방 시설과 유지 관리로 5천만 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52조 예치금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21억 8,246만 4천 원으로 법정 의무 예치금 35억 4,992만 4천 원으로 총 금액은 158억 1,2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54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22년도 말 현재 136억 1,973만 4천 원이고 2023년도 말 현재 157억 3,23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265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기금이긴 한데요. 이 기금의 사업하고 우리가 본 예산에 담으신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잡고 시작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예산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 기금은 그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뭐 이렇게 사건 사고 했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이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그 용도도 재난의 그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 본예산하고는 틀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이나 뭐 이렇게 갖고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이제 그거는 그 위치하고 장소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추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정되는 사항. 이거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은 적인데 앞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 긴급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저희가 이자 수입이 8,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이게 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 요거는 저희가 좀 그 2.2% 정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20한 1억 정도에 대한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12점. 아니야, 12점 저기가 아니라 이게 정확히 한 저기 2.02%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성시 재난기금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 예치 금액으로 하고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의 예치 관려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영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정된 금고에서도 이게 이자율이 높은 대로 이게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 금방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1억 8,20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제 60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금으로 지금 들어있고, 그다음에 크들한 사건 사고나 그런 거를 대비해서 73억은 지금 보통 그 예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억은 별도로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시는 거죠. 근데 다른 데보다는 금리가 이게 좀 낮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그 세부적으로 해서 법정 의무 그 예치금은 요거는 좀 뭐 긴급하게 할 때도 요거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좀 고민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년이든 뭐 이렇게 하여튼 올해 해서 좀 금리를 높은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정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한 3.0%대 정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맞습니다. 내년이 예.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익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일단 기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특별하게 이제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일반 운영비 페이지 51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재난 예방 홍보로 지금 1,000만 원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본 예산에도 보니까 83페이지에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이게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91페이지에는 뭐 재난 예방 홍보가 있는데 이게 같은 홍보인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가요?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과는 그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금 관련인 거는 한 80, 90%가
그 자연적 재난 했을 때 폭우나 뭐 지진이나 예를 들어서 크디란 사건 사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긴급하게 얼리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홍보성 긴급하게 했을 때 그리고 본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지정돼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해서 이건 좀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금 운용 성과 분석표 이제 21년도 네. 거를 한번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제 정량적 성과 지표를 봤는데 21년도가 97.9%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22년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달성됐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이 시군이나 뭐 해갖고 기금을 많이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자연적 재난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그 물하고 연관된 부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좀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고 뭐 해서 이 예년보다는 예방 사업이 좀 많이 줄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나 뭐 지진 인제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거에서 홍보성 그런 저기가 좀 많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저기 마냥 그 이태원 저기 마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심폐 뭐 이런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또 패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조금 저기 그 뭐야 편성하는 예산이나 쓰는 예산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달성도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세요? 저희는 저기 뭐야 기금하고 뭐 해서 거의 좀 90% 이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사업에 대한 이제 추진 실적을 이제 보니까 네, 이 기금에서는요, 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뭐 폭염, 가뭄 피해 예방, 뭐 그늘막 운영, 뭐 재난 예경보 시설, 뭐 재해 예방 홍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보강 사업, 호흡 피해 복구 및 예방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본 예산에도 다 담여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기금에서 그러면 하지 본 예산으로 넣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좀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보니까 이제 이자 금액이 한 8천여만 원 정도 네, 되고 맞습니다. 사업비도 8천만 원이 돼서 여기다 이걸 맞추셨나? 이제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긴급하고 아까 이제 예산 편성된 이제 본 예산에 예산 편성된 거는 그 민원이나 꼭 해야 될 뭐 읍면농장님 건이나 그래서 그거는 장소하고 뭐 위치하고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수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 읍면동이나 이 혹시 발견도 못한 그런 긴급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뭐 우기 대비 뭐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갔다가 이 저기 2달 후면은 폭우가 오고 그랬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게 긴급하게 좀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디란 제목 타이틀로 보면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소나 뭐 하면은 전혀 틀린 장소기 때문에 그런 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게 2020년도에 지금 사용 범위하고 용도가 제한됐던 게 확대 완화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에서도 이제 기금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탄력적인 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도 충분히 다른 것들을 더 담을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를 좀 적게 하시느라 이걸 담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어떤 본 예산의 그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업을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긴 했더라고요. 이 기금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이 기금이 있어야 되는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이게 이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3년도를 지내면서 긴급하게 올 때 좀 유연하게 많은 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기금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다 뭐 관련 부서나 뭐라 건의해갖고 온다고 다 뭐 이렇게 채택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그 또 이 사용하는 용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불효불급하게 이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걸러내서 이렇게 추진하는 저 기금 운영이기 때문에 뭐 크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기금에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담으셨던 걸 더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결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긴급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 기금의 목적의 유효성에 보면 사실은 필요한 내용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 시민안전까지 지금 하시고 있는 본 예산 전부를 다 해도 이 기금에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유권회장이 의원님 그 예방 사업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방 사업에 이제 타당하다고 저기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할 수 있는 네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안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수 의원님.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재난 관리 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그 돈 쌓아놓고 이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거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 예방 사업에 그거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저는 좀 그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면 본 예산하고 뭐 추경에도 다 추경으로 다 얘기하고 기금은 그냥 쌓아놓고 계속 이자 수입만 지금 늘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 그 제일 심하게 터졌을 때 이 기금 사용한 적 있어요? 저기 2020년도에도 요거 사용했습니다. 네, 얼마나 사용했어요? 그게 한 8억 한 5천 정도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년 여기 적립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매년은 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에 그 1% 해갖고 한 35억 정도, 아니 30억 정도를 예치합니다. 그럼 계속 그래서 지금은 늘어나겠네. 그렇게 재난이 터졌는데도 8억 정도밖에 사용 안 하신 거라고요?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 네. 응급하게 네. 여기에 용도를 보면 재난을 수습하거나 뭐 이제 예방하는 사업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 재난. 그러니까 예방할 원래 이게 이제 보면 사용된 거는 대충 보면 다 이제 사후 처리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더 이 재난 안전 기금에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예방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겁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재난하고 지금 재난 예방 차원에서 한 5년 전에는 그 물하고 관련된 하천 저기가 해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천 기본 계획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짜임새 있게 정비 점검 뭐 이렇게 뭐 개량 복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이제 조금씩 줄고 뭐 맨날 수해 치약 뭐 저기는 벌써 이 복구가 다 이 뭐 개량 복구는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시설물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크디랗게 들어가는 거는 줄고 소규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를 적극 한번 검토해서 그 예방 협조에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제 예금도 제가 보면 이게 지금 그 사업 운영 성과에 보면 20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이게 100만 원이니까 이게 110억인가요? 당초 계획 집행률이 34.5% 나온 거. 네. 그리고 21년도는 2.2% 나왔어요. 네. 근데 정량적 성과 지표에 보면 20년에 34.5% 돼 있는데 97.9%가 이게 2.2% 비율로 나왔는데 97.9%는 뭐예요, 이건?
21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했던 네. 그거를 다 추진했다는 그런 정성적 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쓴 저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 안에서 97%를 그렇죠. 달성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아까 정기 적금으로 60억 정도 넣으시고 보통 예치금으로 73억 정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두 개가 이자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 적금을 지금 60억은 1년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 정도이고 보통 계급은 1.15%인가 뭐 그렇게 지금 제가 그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 3.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이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른지를 몰랐는데 네. 예. 어쨌든 보통 73억 정도가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보통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대형전 무슨 예. 있을 때 이제 긴급적으로 복구나 뭐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보통 예치금도 일단은 정기 적금식으로 넣고는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기후가 이변이 지금 급속도로 틀려지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진도 이제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화재나 무슨 건물이 많이 망가지고 뭐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긴급적으로 이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120억 중에 지금 반반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기금에서 사업 계획을 이제 연말에 세워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도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새롭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왜 기금은 특수하게 뭐 사업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일도 아닌 건 맞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네, 기금 해갖고 법적 의무금. 일정 금액이 누적되고 이 누적된 금액에 이제 법적으로 또 쓸 예를 들어서 크게 사건 했다고 이걸 다 쓰면 이거를 기금을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되 그 일정 금액 한도는 이제 못 쓰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기금 정리를. 네. 그 어쨌든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요즘 폭염이나 폭우도 중요한데 이제 겨울이 와서 한파 같은 것도 요즘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요. 한파 관련한 예방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파에 그렇게 치명적인 지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계량기 동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른 지역 보니까 계량기 동파 대비해서 그 무슨 동파 방지 팩 이런 게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한파 대비해서 좀 많이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본이사는 이 설명 뭐 간단히 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거는. 예. 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2023년도 일반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3,990만 5천 원이 증가된 213억 1,560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4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본, 위원회 심의 수당, 재난 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안전 점검 홍보 및 노인보호 구역 내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2,37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5쪽, 76쪽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캠페인 전개로 재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도비보조 교부에 따라 1,0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7쪽, 78쪽 안심마을 만들기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안전봉사대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라 4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9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전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0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기 설치된 소화전을 전수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노후 및 파손된 소화전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1쪽, 82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습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8,67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3쪽, 84쪽 재난 대응 안전 항국 훈련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소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기 위하여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 항국 훈련 경비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3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5조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차량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6조 안전골목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동 일대 조성된 안전골목길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과 안심카페 공공용 요금으로 9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7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의 중대 사고 및 고장 시 유관기관 간의 실제 대응 훈련을 위해 국도비 교부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8조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내에 산재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 카메라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9조 중대재해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자문단의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0조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 현장 긴급구조 활동 장비 지원, 민간 전문가 안전 점검, 시민 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하여 1억 8,5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1조 재난 예방 홍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방위협회 회비로 9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2쪽에서 93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1,9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4쪽 재난영향평가 심의 운영입니다. 재난영향평가 협의회에 따라 검토위원 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5조 풍수의 보험사업입니다. 풍수의 보험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으로 9억 7,6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6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보상으로 7,47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7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난 대응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8조 우수 조류 시설 유지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 조류 시설 인근의 잡목 제거, 아양 우수 조류 시설 펌프 교체에 대한 유지 관리로 9,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9조 국유 재산 사용입니다. 가연동 배수펌프장 부지 국유 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0조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비상대피를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 사업으로 28억 3,015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조 폭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섬 및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2쪽 103조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일중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 시설 설치로 주민 피해의 예방하고자 45억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4조 폭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된 그늘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106조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가연동 배수펌프장 운영 및 펌프 교체 비용, 대림동산 배수펌프장 공과금, 전기 안전관리 선임비 등으로 1억 9,8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7조 마을방송 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노후된 마을방송을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8쪽 109조 ICT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천수위 음성경보 시스템 인근 마을 정보 방송 시설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하고자 7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0쪽 111조 수해지역 분석 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2000년 8월 집중호우로 복구비 300억 이상 집행되어 자연재해법 57조에 따라 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실시하여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대책 수립 및 과거 수해 데이터 활용, 맞춤형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2쪽, 113쪽 급경사 일제 점검 용역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11개소 및 신규 발급 100개소를 안전점검과 현황정보 구축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1억 2,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4조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지역 안전 안보 협력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위하여 2,34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5에서 116조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및 교육 참석자 보상 3년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 경비로 1,939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7조 민, 관, 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마을 단위 민, 관, 군 합동 종합훈련 경비로 59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8조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3년차 이상 대원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교육, 전자 출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9조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0조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및 훈련 평가를 통하여 내실화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자 37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1조 기술 인력 동원 훈련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 기술 인력 동원 대상자의 동원 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동원 훈련을 참가하는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2에서 123조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 대비 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경보 시설, 대피 시설의 최상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유지 관리비 및 비상급수 시설의 신규 확충을 위하여 7억 7,622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4조 민방위 장비입니다. 민방위 6종 장비 및 화생방 군대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5조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군대 장비 및 방독면 보관화 구입으로 2,152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6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개선 기능 개선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전쟁, 재난 등 상수도 체계의 파괴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비 시설로 기능 개선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7조 민방위 경비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비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시설로 부재 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8조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경보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9조 을지 태국 연습입니다. 을지 태국 연습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참가자 급양비, 실제 훈련 장비 임차료로 9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0에서 131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통합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 총괄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일괄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안성시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15억 7,937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2조 향토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향방 작전 및 부대 운영 경비로 1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3조 현장 중심의 비상대비입니다. 경기도 주간 현장 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4조
통합 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입니다. 통합 방위 훈련 등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훈련 참가 급식비 제공으로 14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5에서 136쪽 반복용 CCTV 및 운영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 지역 등 반복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9억 1,170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및 노후 CCTV 시설 교체로 19억 8,408만 1,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9쪽에서 140쪽 범죄 취약 마을 CCTV 설치입니다. 마을 안 주요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반복용 CCTV 설치를 위하여 4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1조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21억 965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2쪽에서 143쪽 기본 경비입니다. 시민 안전과 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3,168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4쪽 부서 운영비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3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똑같이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이것도 이제 부서에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안전통행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는 그 죽사면 그 용서로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 있는데 그 당북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노인 보호 구역으로 그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노인분들이 그 왜 그 뭐 저 안전 그게 해서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데인데 그 보도부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보도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교통 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저기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네.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뭐 못 챙기거나 누락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읍면동장이 시급해갖고 건의하거나 뭐 이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노인보호 안전구역 이게 할 때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예. 면마다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지금 예산에 좀 담아서 네. 이런 거는 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예. 마을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페이지에 네. 우리 이게 안전봉사 대상이요? 이거 예. 이거 뭐 연말에 주시는 건가요?
저기 요게 4월 1일 날은 예. 그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날 예. 그 분야가 한 5분야 정도 있는데 예. 그 분야를 심의해서 예. 그 분야별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해마다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20만 원짜리 상표가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래요? 그게 심의위원 저기 해서 이게 대상이나 이렇게 상표 가격이 높은 거예요? 이 저게요. 이게 분야별로 이게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선정해서 그 이제 시민들이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상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예, 맞습니다. 9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예, 예, 맞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큰 거 주시는 거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이게 저 6페이지에 시민 안전 보험 가입 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1억 6,500으로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 안전보험이 이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혹시 이게 우리 1년에 한 요 보험해서 혜택 받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저희가 뭐 2009년도에 뭐 스쿨존 교통사고로 해서 그 한 1,000만 원이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3건 정도 해갖고 이게 이제 그 화재 폭발 뭐 가스 뭐 LP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시골에도 그래서 그게 상해 있고 그래서 1,500만 원씩. 그다음에 이 작년이죠. 작년에는 한 6건 정도 6건? 이렇게 나가고 금년에도 좀 나갔는데 예. 이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 그 이 예산 보험료부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뭐 혜택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9월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네네. 타 시군들은 어떻게 이걸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그 넘어지고 네. 그다음에 찰과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도에 이제 이건 경미한 뭐 이런 이 상처나 뭐 이런 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망사고 중산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건수가 얼마 안 되니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 해갖고 이 저기 뭐 보험회사도 좀 다르게 골고루 이제 많이 혜택을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몰랐던 거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저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서부터 이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읍면 이장이고 뭐 해서 실질적으로 뭐 찰과상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예, 이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1억 6,500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 13개 항목이었었는데요. 네네. 그 내년도는 그 항목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찰과상인이 넘어져서 뭐 팔 부러진 거니 뭐 이래서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그 항목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좀 증액된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안 나와요. 아, 전년도도 예, 1억 5천, 1억 6,500만 원이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도도 1억 5천 500만 원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미한 건이 이제 많다 보면 이 돈이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혹시나 이제 신청자가 많아갖고 이게 다 저기 소모됐을 때 추경에 이제
더 세워서 시민들의 골고루 좀 혜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안이 영유로 나와 있지? 아, 그거는 세목이 예. 저기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토탈은 똑같은 거고요. 예,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홍보비가 우리 지금 그 홍보비는 400만 원이 나와 있는 거고 이거 홍보비는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홍보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배너나 뭐 이런 책자나 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좀 더 많이 홍보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7페이지에 지진 가속도계 계측기 가속도 계측기 주체비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아, 지금 요 본관 3층에 있는데 공간 여기 3층? 예, 요게 우리 그 시설물 요 관리의 그 센터가 이게 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행자부 점검했을 때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요 건물의 중심축을 맞추라. 그래서 이 권고 사항으로 그리고 요게 2012년도에 요게 설치되어 있는 거라 지금서부터 2022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이 옮기려고 3,5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8페이지에 우리 그 재해 영향 평가 등 협의위원 수당. 이제 요거 저희가 예. 예, 먼저 그 위원회는 예. 내부 위원회하고 외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12명인데 외부 위원은 7명으로 그 저기 행정안전국장 뭐 도시정책부장, 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과장, 하수도과장.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은 이제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 뭐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해갖고 12명이 편성된 거고요. 이 주로 평가 협의하는 거는 그 재해영향 평가의 이 협의는 행정계획하고 저희가 개발 사업 요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이 규모에 상관없이 이제 다 받는 거고 사전. 그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재해 영향 평가하고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요 두 그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재해영향 평가를 받고 5만 평방미터 그냥 편안하게 이하일 경우는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지역 자율 방재단 행정 업무 근로자 보수는 이거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네, 이게 그 이마트 옆에 네. 그 저기 그 자율 방재단 컨테이너? 예,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1월부터 2월까지는 아무도 상근을 안 하고 예,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0개월만 거기 이제 그 상주에서 있는 그 직원의 그 보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 근로자 보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별도로 인원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방재단 내에서 방재단 내에서 저기는 내에서 겁니다. 이걸 드리는 네, 거죠? 네, 네, 네.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방재단 내에서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그 10페이지에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몇 개 마을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이게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마을방송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개년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시 자연마을 관대해갖고 저희가 마을은 493개. 그래서 이 2020년도까지 인연 추진해갖고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도 41억 정도로 해서 159개 마을에 설치했고요. 159개 마을. 네, 159개 마을. 그다음에 2023년도는 전 100개 마을에 이제 추진할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을 방송하고 이 앞에 보면은 그 도비하고 같이 이제 매치돼서 내려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뭐 좀 위험 지역은 재해 예경부 시설 확충 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 방송 설치 사업은 순수한 11호 해서 10억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도도 할 거고 2024년도 뭐 해갖고 2025년까지 이거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겹치는 건 아니죠? 저기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마을 방송 시설 설치 사업하고 네. 이거 겹치는 건 아니죠? 이 겹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예경부 시스템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네. 저기 마을 중에서도 좀 위험한 뭐 계곡이나 뭐 이런 게 인접한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전 예경부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해서 마을 방송은 그거하고 좀 똑같은 적인데 이제 이 선호에 따라서 이 재난 예경부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마을은 없고요. 없고 예. 그것만 별도로 예, 맞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보면 이게 이제 그럼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뭐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해요? 요거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정하는 우선순위를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해서 선정을 해갖고 저희가 도에 대상지를 올려갖고 도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이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나라장 때 입찰을 해서 요거 입찰하는데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3개월? 네네.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올해는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 자재가 늦고 그래서 상반기는 못하고 저희가 한 9월서부터 한 11월 그 3개월 사이에 좀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많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뭐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세부 사항은 배석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전환 팀장 유명선입니다. 예, 스타리아 9인승입니다. 예? 스타리아 9인승. 스타리아 현대차. 예, 그거로 일단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용도를 뭘로 해서 이거 뭐 소방서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로 이렇게 건의해서 건의해서 검토해서 행사입니다. 검토해서 하신 예. 거죠? 예. 이게 연합대 차량 맞는 거죠? 예. 연합대 차량. 예,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지금 노후돼 갖고요. 한 대 네. 교체하는 식으로 된 겁니다. 2대 다 낡았어요. 낡기는. 일단 그거 하고 일단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지금 연합대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보면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계속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운영비 관련돼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그 대부분 그 의용소방대 연합대 그 업무가 벌집 잡고 벌 잡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은 가장 유용하게 뭐 개도 잡고 뭐 별일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단 그 이게 지금 조례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나요, 혹시? 이게 저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자체하고 소방서는 안성 소방서는 중앙정부로 지금 소속이 돼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관리하는 부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관리하는 부서는 부서고 네.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어떻게 됐든 혜택은 다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행사비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저기에서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한번 좀 그거 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시는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급경사지 일제 점검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극경사지 일제 용역이라고 해갖고 이제 안성시 관내에 지금 111개소가 이제 관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성은 좀 산이 많은 이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좀 기상 이변 때문에 집중호우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산사태나 도로, 이 산하고 연관된 그 도로에 그 인전 번면이 또 유실돼서 뭐 이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을 줘갖고 안성시에 좀 위험 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이걸 데이터화 해갖고, 그래서 이 위험 지역이 이제 여기서 이 용역 결과에 나오면 예산을 수반해서 미리 이제 뭐 안전 이 공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이 용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돼서 이 용역에 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안전 시스템화 좀 네,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에서 저희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민방위 교육은 연간 한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성시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는 게 12,17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년차는 2년 차는 사이버로 집합 교육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경험이 있고 한 3년차 이상은 저희가 이제 사이버 교육으로 여기 대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좀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 건가요? 저희가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집합교육이니 뭐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 20, 21 뭐 이렇게 해서 22년까지 금년도 이제 왔는데 2023년도는 이제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예산을 세웠어도 이제 또 무슨 특수한 저기가 되면은 또 이 운영을 못 해갖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좀 증액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증가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까 보고 드린 것 마냥 그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그 분산해서
우리 시청도 있고 사회복지 뭐 이런 저기로 해서 분산해서 이제 관리해 오다가 이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그 총괄부서인 시민안전과 여기 민방위 팀에서 이제 급여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안성시 관내에 그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 그 총망라한 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이제 민방위 팀에서 이제 총괄로. 네네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행정기관에 있는 그 사회복무요원만 이제 급여를 주고 그랬는데 안성시 저기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을 있는 그 저기는 다 이 민방위 팀에서 해서 이 급여를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저희가 매년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조금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안전 이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범지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요게 이 경찰서가 또 이 치약 분야 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 읍면동에서 마을에 이제 좀 외곽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중고등학생들 뭐 늦게 귀가하고 하는 뭐 좀 외떨어진 뭐 이런 자연 마을에 뭐 그런데 건의받고 해서 이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마을에도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해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한 뭐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이 화질이 좀 나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이 저희한테 그 뭐랄까 관리를 이관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좀 이렇게 교체해주고 뭐 다시 신설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범죄 취약 마을 CCTV 설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성격하고 조금 틀린 게 내리 같은 경우는 원룸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범지대는 이 경찰서가 또 특별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건가요? 작년에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건데요. 예. 이제 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목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갖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려고 작년에도 내리 쪽에 또 했었는데 이건 처음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도 하던 거였는데 이제 좀 분리를 해서. 네, 방법용하고 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목을 분리해서 이 체계적으로 좀 저기 하려고 이 세목을 좀 분리해서 여기 보면 신규 형태로 됐는데 이건 해마다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마을 방송시설 설치 사업은 5개년으로 지금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난 예경보 시설 사업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예경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나 뭐 급류가 오면은 하천변에 인접하거나 뭐 물하고 인접한 그 자연 칠흑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보 시설 겸 이제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이제 뭐 대피하십시오 이런 저기가 같이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년으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비가 이건 항상 따는 거고요. 마을 방송은 순수한 시비로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마을 방송은 추진해 왔는데 이 저기 예경보 시스템 그게 도비가 좀 많이 더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기에 그래갖고 이 평균 요게 한 30억 정도 N배분해서 해 왔는데 그래서 요게 10억 정도로 좀 마을 방송이 줄은 겁니다. 그럼 저희 안성의 이제 위험 지역에 언제 정도면은 설치가 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경보 시스템에 좀
위험하고 저기 한 데는 어느 정도 한 8, 90%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미처 생각지도 못한 뭐 돌발 뭐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먼저 2000년도에 또 수해 많이 봤잖아요. 죽산일조. 그쪽으로도 좀 취약한 데는 벌써 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파악을 하셔서 안전 지역으로 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110조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급경사지 일체 점검 용역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방지 사업은 보니까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300억 이상 집중되어 이제 피해가 난 곳들을 지금 이번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도시침수 사업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순수 시비로 10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 내용이 집중호우에 의한 재원인 분석, 복구 사업의 재해 저감 효과 및 지역경제, 주민생활 개선 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시면 분석평가가 결과에 개선, 분석해서 평가가 나오면 결과에 개선이 필요 시설은 재예방사업 우선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경사지 일체 점검 용역 보시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영은 2회 급경사지 정밀 점검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에 의해서 위험지역 사전조사 후 방문하여 급경사지 여부 판단 및 신규 급경사지를 발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우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조사하는데 여기는 100개소를 지금 발굴하고 점검하는데 기존 경사지 111개에다가 추가로 100개소를 발굴한다 해서 1억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110개소를 점검하고 급경사지도 100개소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211개소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억 2,800이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도로 치해 침수 방지 사업은 복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하고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 수립하는데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홍수가 났고 이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2020년도니까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복구했던 곳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여기가 또 이제 그런 침수의 우려가 있나 없나 사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는데 370개소입니다. 개소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1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면은 지금 이게 지금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안전하게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라면 이거 혹시 국도비는 반영이 안 됩니까 혹시? 요거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저희가 뭐 아까 설명을 올린 것만큼 2000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성시가 852억이 이제 복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자연재해 대책법 57조에 의거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먼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안성천 요 제방 밑으로 보면 명륜동하고 도기동하고 뭐 현재 봐도 제방보다는 낮게 취락이 형성돼 있어서 비만 오면은 거기에 그 상습적으로. 예, 사람이 밤을 새웁니다. 거기 그 물 퍼내고 뭐해서 저도 한두 번 가서 밤 새우고 물 퍼낸 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목적도 있지만은 저희가 요 안성 지구 내 내수 침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걸 분석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국도비에 인연 받으면은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많이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해갖고 경기도 내에 1순으로 지금 올린다고도 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그 관련 부서 실무자도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액수가 많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 저희가 용역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면적당 이게 또 해당돼 갖고 이것도 행정안전부여 이거 지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보다 예산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안성시의 그 예산도 감안하고 보해서 저희는 최대한 뭐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10억은 돼야 된다 해갖고 10억을 잡은 겁니다. 실질적인 그 지침이나 뭐하면 요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이나 이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광역 중앙이나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지구의 명령도하고 도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이나 일죽에 그 배수펌프장 하는 것 마냥 시내 그 안을 갖고 안성시 지자체에 뭐랄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의지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 법적으로 물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2023년도에 요 용역하고 기본 설계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 57조에 의거해서 이거를 분석평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업 개요에 써 있어 갖고 그 필요성에 명시해 놓으셔서 그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현재 이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거를 평가해서 데이터가 확보되면 국비 약 2천억 원 네. 확보해서 우리가 그 명륜동, 네. 도기동, 네. 그다음에 이제 일축하고 이제 몇 곳 상습적으로 네. 침수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비만 네. 이제 집중호우만 왔다 하면은 맞습니다. 잠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고 워낙에 이제 대단히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공직자분들은 이거를 구두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서가 오고 가는 거지. 그럼 혹시 이거 국비나 지금 아까 도하고도 얘기가 되셨다는데 네. 그 타당성 서로 검토하고 이게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놓고 나면 네, 네. 이거를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네. 반영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거기다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예. 너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 혹시 문서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네. 저희가 그 자연 재감 그거를 중앙정부에 네.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12월 15일쯤 전 그 가부간에 내릴 건데 일단 올려놓으신 저기는 있네요. 아 그거는 공문은? 올라갔고 중앙정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공문 예. 저희 그 공문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예. 신청한 거 예.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예. 도하고 이제 위에도 올라가 있지만 그게 예. 도에다가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자연재해 저감 계획이라고 해서 네네. 그 고기에 한 분야에 이제 쬐끄맣게 네, 뛰면 이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셨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저희가 그걸 같이 보고 네네. 저희도
우리 이제 한마디로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예, 예, 있다면 예, 예, 예. 적극적으로 또 예, 예.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 예. 또 말씀을 더 드려야겠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용 CCTV 설치 및 운영 예, 그거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좀 비슷한 맥락이라 CCTV라 예.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취약 마을 CCTV 설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안성시 전역에 보니까는 이 지역이 해당 지역이 이제 연중이고 요번 올해는 60개소 설치가 목표네요. 보니까는 네, 맞습니다. 반복용 네. CCTV 설치 예, 이제 방법용은 이제 마을 입구에 보면은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설치가 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을에서 뭐가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무단 쓰레기 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간 것들 보면은 이 방법용 CCTV로 좀 확인도 하고 합니다. 예, 경찰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우리 안성시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방법용 CCTV는 설치가 좀 됐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다 됐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 또 뒤돌아보면은 우리도 이거 취약하고 뭐하니까 좀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연결해 갖고 뭐 이동 통로라 그럴까요? 그 출입구 네, 예. 요게 이제 길어 갖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뭐하면 그 네. 확인하고 뭐해서 뭐 건의 이제 돌발로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방법용 CCTV하고요. 예, 범죄 취약 마을에 설치하는 CCTV하고 예, 그 CCTV가 혹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까? 용도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향후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요 세목을 좀 분리해 갖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 방법용 CCTV 설치는요. 예, 예산이 예, 19억 1,170만 8천 원입니다. 네, 방법용 CCTV는 네네, 60개가 네, 그런데 여기 그 범죄 취약 마을 CCTV는 40개가 4억 8천입니다. 네, 이 금액 차이가 네네, 이게 40개고 이쪽은 60개인데 금액 차이가 나도 고비여도 여기 7억 어디 여기 범죄 마을 4억 8천이요. 그쵸? 범죄 취약 마을 CCTV는 40개를 설치할 예정이셔요.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억 8천만 원이죠. 네, 맞아요. 범죄 마을. 그쵸? 4억 8천. 네. 40개가 4억 8천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네, 저기 방법용 CCTV 설치는 네,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신데 네, 여기는 19억 1천 이거 아니에요? 왜 여기 19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13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설비로 해서 신규 설치 7억 2천에 네네. 저기 총괄로 했을 때 네, 19억. 관리비가 좀 들어 있네요. 네네, 7억 2천. 네네, 그래도 금액이 이게 7억 2천.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여기 관리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CCTV가 개수가 늘어나면 요 관리비 계속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예. 공공운영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수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그러면 기존 설치했던 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60개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나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20개 저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하자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해 갖고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뭐 혹시 고장 났거나 뭐 하면은 그 담보 회사에서 그냥 하는 거 우리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이 2년 전이니까 2001년도께 이제 내년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 136페이지 보시면 네네. 136페이지를 보시면 예.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네, 있습니다. 저희 설치비 말고 예. 지금 설치비는 7억 2천 잡혀 있는 거고 60개. 예. 60개 아까 여기다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뒷장을 안 넘기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는 60개 설치에 7억 2천을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공공운영비, 네. 방범용 CCTV, 그거는 이제 조금씩 늘어납니다. 전용 회선비하고 네. CCTV 네. 전기 사용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조금씩 CCTV 늘어날 개수가 수밖에 늘어나면 없습니다. 예, 예. 늘어나는 거라는 게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통신 요구 뭐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좀 너무 궁금한 게 지난번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사각지대 네. 그 이제 그 CCTV 네. 예산 확보 3억 하시고 또 이제 이쪽 거 또 이제 얘기하시면서 네, 이 네. CCTV가 국비가 네. 좀 이게 반영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다면 네. 이렇게 순수 시비로 아까 이제 운영비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네. 신규 설치하는 거 이쪽 지금 방범용 CCTV 7억하고 예. 뒤에 예. 범죄마을 CCTV 설치 4억 8천 예, 예.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면요. 이 부분을 순수 시비로 다 하실 게 아니라 이거 좀 국비 예, 예. 지금 3억 확보해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국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예. 이거 지금 요청을 좀 해봐서 국비가 확보되면 좀 국비를 포함해서 아니면 도비라도 이게 좀 함께 이게 좀 국도비를 담아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다 그냥 이게 현재까지는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추경에 특별 교부세 해갖고 이것도 10억 정도를 와서 승인을 해갖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나 뭐나 해갖고 지금 마냥 국비나 도비 해갖고 요즘 우리 내시되게. 내시에 해는 이러면은 이 담겼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에 담아서 10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뭐 특별교부세도 뭐도 이렇게 해갖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로 이렇게 다 해서 네. 시비만으로 움직이실 게 아니라 이거는 막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예, 긴급을 요하는 건 좀 아니고 이게 필요하면 보다 안전하게 예. 저희가 대비 차원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좀 도전을 좀 국도비를 담을 수 있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떠나 싶어서 국도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열심히 확보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보니까 많더라고요. 국도비 내려오는 게. 근데 요 부분이 조금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라면 국도비를 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4월, 5월 달에 그 건의를 드리면 그 승인되는 게 거의 승인 나는 게 한 7, 8월 정도에 승인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거를 하면은 만약 봄서부터 사업을 추진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교부세가 승인이 안 난다면 또 그 해에는 이걸 못할 수도 있는 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말고 일단 담아 놓으면 예, 담아 다각적으로 놓더라도 예. 이 돈으로 다 집행 안 하고 예. 국도비 일단은 예. 최대한 노력해서 예, 예. 내시가 되면은 그걸로 같이 예, 예. 하고 예. 시비는 줄이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둘 다? 예, 예. 예, 요 예. 이거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예, 은연동장 뭐 여기 다 건의돼서 네. 요게 다 이제 지금 검토 이렇게 편성돼서 이제 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추정을 해서 나올지 네. 안 나올지도 모르고 승인할 수도 그렇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모를 나올 수도 수도 있는 거를 있으니까. 가상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괜히 큰일 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담아 놓고 네네네. 이제 과에서 네. 이제 국도비를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네, 노력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겨지면은 네네. 이게 조금 아껴지는 거죠, 시비가.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황현 의원님. 그 시민안전보험 지난 9월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요번에도 그 지방공제 재정공제회에 저기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로 하실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과상이고 뭐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보험에 있어서 적자 구부해서 함부로 이게 서로들 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놔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들 혹시 이게 너무 이제 어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어느 시군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청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정도를 이 예산에 편성을 보험료로 해놨는데 이 뭐 한 3개월 한 5월 안으로 5월 달 안으로 뭐 5억이고 6억 정도가 청구가 돼서 추경에도 편성하고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이제 안성은 어떻게 이제 처음 또 시행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보험회사 선정하기도 지금 엄청 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들 보니까 네. 그 민간 보험회사 현대해상 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네, 거기도 저기 줄도 하고. 근데 모든- 그 네, 제가 네. 생각하기에 뭐 네. 찰가상 정도를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료를 받는 것이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사고 나고 뭐 이런 저기를 했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년에 뭐 5, 6건 네, 뭐 이게 해야 뭐 한 3, 4천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 요거를 실질적으로 시민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런 저기를 해서 벤치마킹도 9월,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항목하고 뭐 이래서 그거를 주를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보험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계약하는 건가요? 요게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하고 2월 1일부터 이제 요 예산 편성이 되면 2월 1일부터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보험 굉장히 많이 드는데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점들, 보통 잘 안 드는 보험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해서 그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23페이지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인데요. 네, 보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홍보 활동 열심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방서, 경찰서가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 100%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 이제 이 세목이 바뀐다고 많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리고 병원도 좀 저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급선무는 내년에는 이 항목 같은 게 많이 바뀌어 갖고 홍보를 좀 많이 그다음에 이장단 회의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뭐 하면은 병원에서 인지가 돼야 뭐 저희한테 청구를 해도 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보에 했던 주력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병원, 소방서, 경찰서 아침에 소방서마다 안전 관련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보험이 있어 챙겨봐야지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에서요. 이게 12 100%고 비상급수시설 확충, 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이런 거 하는데 매년 이렇게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요거는 일정한 유지비는 저희가 그 비상 급수시설이라 갖고 18개를 좀 안성시에 관리하고 있고요. 그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대형 우물 이 관정이 있습니다. 이게 굴집. 그래서 이 먹는 물 저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물이 잘 나와도. 그래서 3군데를 올해 대형을 파서 성공을 했습니다. 100m 이상 들어가서. 그래서 먹는 물 기준에 충족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
물탱크도 만들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상수도가 파괴됐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비상급수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물탱크 그다음에 그 비상발전기 뭐 이런 급수전 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편성돼 갖고 요거 끝나면 이거는 안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게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저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면사무소나 이 공원이나 이렇게 관리해갖고 충족할 수 있는 저희가 한 78%입니다. 저기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게. 그래서 100% 정도를 저기 하려고 이제 없었던 거, 이 작년에 예산이 이 편성돼서 그 대형 관정 그게 성공이 되고 먹는 물 그 충족이 돼서 그거에 따른 좀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예, 거 그런 건가요? 예. 78%를 좀 100% 해서 이제 저기 그 어쨌든 이런 시설이 사용되어 있는 건 전쟁 시에 사용되는 거예요. 비상시에 예, 맞습니다. 비상시라면 전쟁 말고 어떤 전쟁이나 또 뭐 무슨 이 뭐랄까 이 지금 상수도 같은 거 뭐 비상 뭐 이렇게 뭐 오염이나 뭐 그럴 저기는 있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요 학생방 방독면도 작년에도 970만 원 예산 담아서 했던 것 같고 요번에 400개를 해서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보관용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건가요? 예, 지금 방독면은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창고나 뭐 아무 저기 그 좀 방치돼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 방독면 보관함을 이 좀 일괄 구입해 줘서 이 좀 이렇게 잘 보관해서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내부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방독면 한 번. 요게 한 뭐 5년인가 해갖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한 400개 정도를 계속 해마다 이게 바꿔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독면 400개라는 게 그냥 최소의 수량을 그렇죠. 예, 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내부 연한이 이제 계속 발생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통해서 이게 보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방이나 뭐 훈련 관련한 예산이 지자체에도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네요. 이 분단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7페이지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이요. 이 관제요원 위탁을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은 그 4개 반에 이제 다섯 해갖고 20명씩 20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비를 조금 좀 아끼는 차원에서 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그 입찰 잔액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지만 한 1억 한 2천 정도의 이거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이 관제 요원 위탁 관련해서요. 용역 주시는 거니까 네. 그쪽에 인건비랑 여기 보면 투자 성과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 5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경찰서 소방서랑 연결해서 어떤 대처를 한 사례 같은 것들도 다 목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목록이랑 인건비 뭐 이런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네,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